건설노동자와 함께 거리에서 법정에서 싸웠던 게 23년 전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미콘 노동자성 인정하라, 무료 인정하라, 뭔가 탄압과 싸웠던 것이 23년 전인데 그 후로 이 건설노동자들이 부단히 싸워서 많은 성취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 그러니까 뿌리를 뽑겠다는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지금 다른 것도 좀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 이 작전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동안에 이 건설노조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조폭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조폭이라는 거대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정부기관이 전부 다 모여서 온갖 무리한 수사, 조작 수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는 텐트를 쳐놓기 때문에 국민들은 텐트 안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 이 텐트 안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과잉수사, 조작수사, 그리고 광범위한 압수수색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부도 거기에 부합해서 온갖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섭니다.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표방하지만 또 번연히 작동하고 있는 우리 국내 실정법과 국제인권규약을 다 무시하면서 이 작전을 전개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잘 모르게 하는 게 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고, 한마디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이 프레임을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많이 들여다볼 수 없도록 프레임을 씌우는데 적극 협조하는 게 또 언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조폭과의 전쟁과 같은 프레임으로 봐야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 현장, 건설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그 경제 발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사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 아까도 나왔지만 다단계 채용 구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한테 가야 될 임금들이 착취됐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고용관계를 비트는 작업들이 있었죠. 직접 고용 형태에서 간접 고용 형태, 용역 형태로. 그런 것들이 바로 노동조합법이나 노동관계법들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온갖 장난이고 농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산재들의 빈발, 거기에서 그칩니까? 혹시 신문 같은 거 보면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불감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건설 현장의 이 잘못된 작동 방식은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것은 국민의 생명신체로 이어집니다. 어제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안전분갈증을 이야기하고 질타를 하다가 또 다음 날에는 왜 또 노조 탄압에 몸살이 난 이 기사들이 도배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프레임이라는 불투명의 천막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고 그걸 국민들로 하여금 낱낱이 보게 하지 않게 하는 그 프레임 전쟁의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적어도 레미콘 싸움을 한 이후에 괄목할 만한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소위 특수고용관계라 하더라도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근로조건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단한 싸움이 무슨 국회의원들의 선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그 피땀 어린 싸움의 결과로서 조금씩 얻어진 겁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 일어나는 온갖 비리와 잘못된 관행은 외부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시정한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현장에서 밤낮을 지키고 활동하는 이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많은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저임금 구조의 이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고 부당하게 착취했던 임금도 제대로 노동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이 작전의 실체는 뭡니까? 이 모든 성과들을 이루어졌던 이 단결된 힘, 단결된 중체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무리수가 있었고 잘잘못이 있었으면 하나하나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잘못을 발견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설 노조 현장을 조폭과의 싸움이라는 거대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타작하겠다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백인 변호인단의 역할은 첫 번째로 이 텐트를 걷어내는 겁니다. 이 조폭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려진, 그래서 국민들 하여금 이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려는 그 노력들입니다. 텐트를 걷어내는 순간 이 본질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죠. 이 정부의 목표는 오직 건설 자본들이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손쉽게, 그리고 마음대로 노동자를 부려먹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손들어주겠다, 지지하겠다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어차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그들로서는 하는 건 맞는데 적어도 헌법과 국제인권법, 국내 그동안에 많은 피땀을 흘린 결과로서 만들어진 노동관계법도 이루어진 그 룰들은 지켜가면서 그리고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암막 커튼을 쳐놓고 그 안에서 두드러 패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3년 전, 20여 년 전 함께 싸우다가 그 후로 건설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만, 그냥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만 느끼고 있다가 최근에 이 황당한 뉴스를 보고 이 백인 변호인단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싸움은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건설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해나가 있는 그 많은 작전들과 아주 유사하게 전개되는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라는 암막 커튼을 쳐놓고 그 안에서 타겟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깨부시겠다라고 하는 이 군사작전과 다를 바 없는 이것을 대명천지에 제발 좀 그런 걸 걷어내고, 프레임 걷어내고 진실을 하나하나 조명하면서 잘잘못을 가리면서 싸워나간다. 그 싸움은 우리 변호사들의 싸움이기도 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싸움이기도 하고 올바른 시민들의 싸움이기도 하고 바로 진실을 전해야 될 언론 기자 여러분들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취재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면서 취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작전들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의 기본 원칙이자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어쩌다 보니 좀 오버해서 좀 죄송한 말씀 드렸지만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원인 진단 그리고 여론 보도 여기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정책, 건설 현장의 고용 구조를 제대로 바로잡고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나아가서 불법 하도급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가. 산업재해를 1년에 500명씩 죽어가는 이 심각한 산업재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해야지. 건설 노동자들도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도 노동상권을 누릴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살아있는 미국 역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하워드 진이라는 미국 사학자의 자선 제목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 기차. 폭주하는 기차가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에서 가만히 손 놓고 중립이요 이렇게 손 놓고 수송한 걸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이 노동 탄압에 맞서고 건설 노조를 지키고 건설 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변호인단을 결성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할 일을 지도하십시오. 경제. 옛말에 군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나 제대로 살릴 방법, 또 외교적 실수나 저지르지 않도록 제대로 좀 하도록 맹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변호인단 열심히 건설 노조와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압수수색이 12차례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구속자도 12명이고 사건은 177건에 대해서 630명 이상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공동변호인단에서 사안별로 수사 및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수사기관이 하는 투방식 수사 그리고 사건을 만들기 위해 유도하는 수사에 대한 별도의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뒤에 그 박스로 참고 자료 있는 것처럼 혐의 사실에 대한 특정이 없이 노조활동 방법, 채용 조건, 순서, 전반적 사항을 문의하겠다고 하면서 투항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당국이 마치 고소를 사주하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되고 이런 내용의 입증 자료를 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예시를 하는 듯한 자료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수사를 유도하는 그 사건을 유도하는 듯한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필요한 경우 고소 고발 등의 대응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헌법에 의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위력을 사용을 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모두 금지를 하고 있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사업자다라고 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사업자 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임금교섭을 했던 사안까지 이것은 가격 담합이다라고 해서 5억 내지 7억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사례도 있고 이 사례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을 요구한 지회의 경우에도 이미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과 단체협약 권리 자체를 모두 부정을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정위 사건과 처분에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기획소송도 병행하여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활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서 유엔 제소 등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본심의 절차에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본심의 절차 진행 시에 자유권 규약상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에게도 사회권 규약 노동기본권 보장 조항 위반과 자유권 규약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 요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보도자료 11쪽 이하의 5번째입니다. 유엔에 제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제노동기구 ILO의 지금 저희들 핵심 협약인 87조 98호 협약을 한국 정부가 기준을 했죠. 발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호인단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위반을 검토해서 노조와 함께 협약 위반으로 추가적인 제소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건설노조의 건설기계지부,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또 단체협약 체결 이런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입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단결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87호 협약 2조와 11조에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그런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섭이나 노조 활동 자체를 형사법을 적용해서 불법시하고 있는 이거 역시도 건설 산업의 어떤 고용 구조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불법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건설 노조의 어떤 기본적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소할 계획이고요. 협약은 특별히 12쪽에 보시면은 이런 자발적인 단체 교섭을 위한 어떤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를 장려 촉진하기 위해서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준한 국가들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지금 건설노조에 대해서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것은 정면으로 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반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지금 건폭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비롯해서 노조를 혐오하는 표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어떤 혐오 표현은 노동조합 또는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과 또 차별, 편견, 혐오를 조장, 강화하게 되고요. 이런 결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많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오셨는데 우리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혐오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도를 할 때 그러한 정치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을 다운표해가지고 그냥 여과 없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도를 하실 때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번째로 저희들 백인 변호인단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18건의 FTA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라든지 미국하고 FTA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개 한EU FTA, 또 한미, 한호주, 한영 이렇게 주요 국가들 10개하고 체결된 FTA의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도 보면 세계적으로 노동 이슈의 통상 의제와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고 특히 미국과 EU는 대외적으로 무역협정을 통한 노동의 통상 의제와 시도와 동시에 국내법적으로도
노동권 침해를 근거로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 수출 규제 같은 거,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이미 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그 변호인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정부가 이게 불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국내 우리 그 경제에 엄청난 이제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국회 등에 이런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14조에 보시면은 한EU FTA 그 13장 13-4조 조항을 보시면 이 조항과 전면으로 지금 배치를 되고 있거든요. 한미 FTA 19장 19-2조 기본노동권 보장 조항에도 보면 결사의 자유, 또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이런 것과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건설을 탄압이 이후에 큰 우리 사회, 우리 한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우려를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이현철 실장이 말씀하셨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업무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3월 1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타워크레인 이 사건을 하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이제 면허를 획득을 하려면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시험 교재를 한번 사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건 자체가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이게 구분 동작을 하고 뭔가 이제 작업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업을 잠시 중단한 이런 조치를 업무방해로 이제 문제를 이제 수사를 했던 그런 사안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냐 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면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저속으로 운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그 시험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그 시험 그 문항에도 있고, 근데 그 건교부가 국토부가 낸 그 이제 기준에 보면 그걸 지키면은 성실 업무 위반으로 자격 면허의 위험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취소를 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잘못했다가 면허가 정지당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갖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러한 어떤 기준 제시 자체가 뭔가 권한 남용, 직권 남용 행위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할 생각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후에 어떤 자격 취소라든지 또 정지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졌을 때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을